안녕하세요, 정은아빠입니다. 이제 여름인가 봅니다. 너무 덥고 너무 습하네요. 4월 달부터 건축 자재비가 급상승해서 60만원 하던 철근이 150만원을 돌파했어요. 덩달아 모든 건축 자재비, 인건비까지 다 들썩였습니다. 다행인 게 국가에서 원가 관리를 들어가서 7월 말이나 8월 말 정도에는 안정화된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죠, 그렇죠? 지금 시공사 견적을 받으시면 오를 것을 되게 많이 예상을 해서 높은 금액으로 견적을 할 수 있으니까 시공사 견적 받으실 때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시공사는 자재비나 인건비가 오르면 추가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물가 변동에 따라서 법으로 주게 돼 있으니까 비용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려가면 모른 척 그냥 넘어갑니다. 가격이 내려갔다고 절대 공사비를 돌려주지 않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번에 예고했듯이 좀 늦었죠? 바빠서 그랬습니다. 설계 계약을 한 건축사 사무소에게 꼭 요청해야 할 공사용 실시 도면이 무엇이 있을까 알려드리기로 했었습니다. 허가 도면은 뭐고 실시 설계 도면은 뭐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예전에는 허가 도면만 있으면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 때는. 근데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허가 도면이 아주 간소화돼서 허가 접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허가 접수 도면이 접수가 돼서 승인이 나면 변경된 사항을 가지고 착공 전까지 공사용 실시 설계 도면을 작성을 해서 건축주님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한 다음에 공사 착공 신고를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예전보다 설계 기간이 더 많이 길어졌어요. 간소화 시켰으면 좀 빨라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국가에서 인허가 간소화를 한다고 해서 건축주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건축주 부담은 더 늘어나고 설계 기간도 늘어나는 그런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건축주님들 중에는 허가 접수 도면이나 허가 도면으로 시공사를 찾아다니면서 견적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세요. 정말 위험하고 또 위험합니다. 공사를 할 수 없는 도면으로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만 믿고 시공사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하시게 되면 공사 중 추가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도면에 당초 계약 도면은 없었던 거다, 이거는 추가 비용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비용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엄청 고생을 하시고 아마도 지옥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건축 허가 후에 공사용 실시 도면을 정확히 받으신 다음 그 다음 시공사 견적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입니다. 꼭이요, 꼭. 정말요. 아무튼 건축 허가 이후에 공사용 실시 설계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건축주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도면이 공사 중에 필요한지 모르고 있다면 일부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허가 도면을 대충 보완해서 공사용 실시 설계 도면이다 라고 건축주님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시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되면 시공사와 공사 중 협의해서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들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니까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그걸로 견적 받아서 시공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축사님들이 또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대충 이렇게 눈찜작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음식을 만들어도 레시피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맛있는 음식이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정말 상세하고 세밀한 도면을 작성해서 도면대로 오차 없이 만들어야 완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펜을 하나 만들더라도 대충 눈대중으로 막 하면은 이게 다 들쑥날쑥해서 이거 다 불량이 나오겠죠, 그렇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대충 도면 무시하고, 도면이 옛날에 퀄리티가 안 좋았으니까 대충 도면 무시하고 건축을 막 했지만 지금은 정말 큰일 납니다. 도면대로 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면이 부실하거나 도면에 빠졌거나 없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건물이 완제품이 돼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래서 공사보다 설계가 더 중요하다 다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설계를 하시는 건축사님을 찾아서 좋은 건물을 설계를 해서 그 도면대로 시공을 해야만 좋은 건물이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쵸? 당연한 얘기죠. 근데 당연한 거를 모르고 막 헤매시는 건축주님들이 너무 많아서 속이 너무 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사용 실시 도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 도면 표지가 있어야 되겠죠. 표지가 있어야지 뭐 제본을 뜨던가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면 목록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심지어는 목록표가 없으신 분도 많아요. 어떤 도면이 있는지, 어떤 도면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이 목록표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뭐 대부분 보면 다는 아니지만 진짜 부실한 도면 보면 목록표가 없는 경우 많고요. 목록표에 있는데 도면이 없거나 도면은 있는데 목록표에 있거나, 그러니까 도면을 찾을 수가 없어요. 번호가 다 라벨이 몇 페이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목록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투시도, 스케치업이나 3D 모델링을 해서 건물의 외부 인면을 컬러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투시도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건축 개요. 아주 중요하죠. 건축 개요에서 뭐 연면적, 건폐율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법적인 사항들이 건물에 대한 자세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그 주차 대수, 조경 면적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축 개요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 호별 임대 면적표가 있어야 됩니다. 각 호별 면적이 얼마인지, 이게 뭐 전용 면적이 얼마인지, 공용 면적이 얼마인지, 그리고 서비스 면적이 얼마인지, 그래서 실사용 면적이 얼마인지를 안 적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가 나중에 막 이렇게 계산을 따로 하셔야 돼요. 꼭 각 호별 임대 면적표를 작성을 해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치도, 현장 사진이나 현장 약도가 좀 있어야지 뭐 작업자들이라든지 제3의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 도면을 보고 찾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도면에 그 위치도나 현장 사진이 없기 때문에 잘 못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도나 현장 사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배치도, 건물을 땅에다 앉혀야 되니까 배치도, 그리고 대지 종횡 단면도라고 해서 땅하고 건물을 이렇게 자르면 뭐예요? 이렇게 자르면 종, 이렇게 자르면 횡. 그래서 종단면도, 횡단면도, 이렇게 단면도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바닥 면적을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허가 면적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허가 면적 산출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건축사님은 이 산출표하고 그 허가 면적하고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이거 발코니 확장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 엘리베이터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꼭 바닥 면적 산출표를 확인하고 평면도를 확인해서 면적이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경 계획도가 필요합니다. 조경 계획도는 뭐냐면 나무를 어떻게 심고 조경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지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차 계획도, 주차를 어떻게 하고 주차를 했을 경우에 시설물 카스토퍼라든지 볼라드, 그리고 보호, 코너 보호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치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도면인데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수, 우수 계획도가 필요합니다. 빗물 있죠. 빗물을 우수라고 해요. 빗물이 지붕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해서 빗물바지를 통해서 어떤 매너로 가는지 그 라인들이 다 표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 뭐 대충 막 그냥 그리시는 분도 많은데 꼭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수는 뭐냐면 생활하수하고 오줌 똥 싸는 거, 그 오하수 그 계획이 어디로 해서 어디로 배출이 되는지 그런 도면이 정확하게 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관 관경은 어떻게 하고 맨홀의 크기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여러 상세한 사항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도면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많이들 빼먹는 도면인데요. 외부 포장 계획도, 건물이 있으면 건물 바깥의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설계 도면에. 그러면은 나중에 다 추가 비용이 되거나 뭐 콘크리트로 대충 하거나 아니면 그냥 흙 상태로 그냥 막 놔두시는 분들 많아요. 도면에 표기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외부 포장 계획도를, 건물 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지 내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포장을 할 건지, 그리고 도로 복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외부 포장 계획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광고물 설치 계획도가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건물의 간판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입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 간판이라든지 임대자들 있잖아요. 뭐 빌딩 같은 경우에는 간판의 위치라든지 크기 이런 것들이 다 표기가 돼야 됩니다. 안 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그게 표기돼야지 거기에 간판 전원선이 설계가 되겠죠. 전원선이 없으면 간판에 불을 못 켜요. 그런 건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CCTV 방범 설치 계획도, 요것도 요즘 건물도 CCTV 없으면 도둑놈들이 아주 그냥 1순위죠. 없으면 그냥 무조건 털어가죠. 예. 있으면은 안 털어가는데 뭐 가짜로 막 설치하고 그러시는데 요즘에 가짜 진짜도 딱 구별이 되기 때문에 CCTV 없으면 무조건 털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CCTV를 어떻게 해서 사각 없이 우리 건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건지 CCTV 방범 설치 계획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내 재료 마감표, 각 층에 각 실에 바닥, 벽,
천정 마감은 무엇로 할 건지 상세하게 좀 기록이 돼야 돼요. 이거 대충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내 재료 마감표에 각 실, 각 층에 빠진 실이 없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했던 마감이 다 들어가 있는지, 바닥 마감은 뭘로 하고 벽체 마감은 뭘로 하고 천정 마감은 뭘로 하는지. 대부분 얘기 안 하면 건축주 지정 마감이라고 표시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내 재료 마감표, 그리고 실내 재료 마감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내 재료 마감 상세도도 꼭 필요합니다. 이 마감을 바닥, 벽, 천정을 어떤 식으로 마감을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나타나는 도면이 있는데, 그게 각 실내 재료 마감 상세도입니다.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각층 단열 계획도입니다. 이것도 많이 빼먹는데, 요즘에는 뭐 대충 그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 잘 그리시는데, 각 층의 단열은 어떻게 할 건지, 벽체 단열은 어떻게 하고 천정 단열, 바닥 단열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각 층별로 계획도를 작성을 합니다. 어떤 단열재, 뭐 우레탄 보온재인지 비드법인지 압출법인지, 그리고 아니면 PF 보든지 준불연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해서 두께까지 표기한 도면이 단열 계획도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각층 방수 계획도입니다. 이것도 거의 안 그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꼭 각층별로 방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그 도면에 표기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면 안 되잖아요, 건물이. 그래서 방수 계획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시공자가, 현장 소장님이 작업자들이랑 보고 빠짐없이 방수를 잘 할 수 있게끔 세세하게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또 거의 많이 작성을 안 하는 도면인데요. 냉난방기 설치 계획도입니다. 요즘 냉난방 에어컨하고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사님이 그걸 알아서 시공사가 견적받아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설계에 그게 반영이 돼 있어야지. 전기 인입이라든지 수도 인입이라든지 전기 배관하고, 그리고 응축수, 에어컨 배관에 응축수 있죠? 응축수 배관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이런 게 도면에 다 표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공을 할 수 있겠죠. 전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배관이 돼야 되고, 실외기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알아야지 그쪽으로 배관을 뽑아 놓던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냉난방기 설치 계획도 꼭 필요합니다. 뭐 상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안 그려주시는데, 거기도 냉난방기를 다들 설치하시잖아요, 천정에. 그걸 설계를 하셔야지만 그 용량에 맞춰서 전기 인입이 되거든요. 나중에 이거 전기 인입 세입자들이 하려고 하면 정말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막 깨내야 되고 너무 힘듭니다. 그 다음에 각층 평면도 중요한데, 지붕 평면도 안 그려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각층 평면도를 세세하게 그리더라도 지붕 평면도까지 잘 그려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면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4장이 기본이에요. 막 어떤 분은 막 이거를 3장만 한 장에다가 막 3개 막 짬뽕해서 그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 장에 크게 해가지고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4면이 모두 나올 수 있게 도면을 작성을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단면도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지 종횡 단면도 말고 건물을 자른 거예요. 이렇게 종, 횡, 그리고 계단 단면도, 이렇게 3개가 기본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세세하게 치수도 좀 많이 넣고 마감도 좀 많이 넣고, 어떤 분들은 그냥 대지 종횡 단면도를 그대로 쓰는 분도 많아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솔직히 좀 더 세밀하게 좀 크게 그리셔야 되겠죠. 종횡 계단 단면도를 좀 세밀하게 그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면 부분 상세도 있습니다. 종횡 계단 단면수 3장만 자르다 보니까 안 잘리는 부분이 생겨요. 이게 안 잘리는 부분, 좀 평면도를 이렇게 잘라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고 그려줘야 되는데 안 잘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석탱이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난간이라든지 뭐 이런 코너 부분들이, 지붕 끝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잘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기 싫으니까 일부러 그러고 안 자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작성해 주는 게 상세 부분 단면 상세도라고 합니다. 이거 꼭 그려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시공사들이 많이 헤맵니다, 구석탱이 부분들. 그리고 창호 일반사항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일반사항인데, 이것도 안 넣어주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창호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장 소장도 안 보고 도면도 없고 뭐 건축주님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막 대충 설치를 해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기본인데 그거를 그냥 복사해서 출력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안 그려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꼭 창호 일반사항에 대해서 작성을 해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창호 부호도, 이 부호도도 좀 세밀하게
세밀하게 하셔야 돼요. 빼먹는 경우도 많아요. 창호도에는 있는데 창호 부호도에 없고, 평면도에는 창문이 있는데 창호 부호도에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공을 하냐고요. 어떻게, 그렇죠? 창호 부호도, 창호 일람표, 인면도가 이렇게 일치되게 위치나 크기나 이런 게 다 맞게끔 작성을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층 평면도, 각층 천정 평면도가 필요합니다. 등 배열하고 냉난방기 설치하고 천정, 뭐 커튼박스라든지 이런 뭐 우물 천정, 뭐 라인 조명 이런 것들이 천정 평면도가 없으면 대충 그려요. 대충 시공하고 그러면은 엉망이 돼요.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고 곤란한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각층 천정 평면도 이건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잘라갖고 위에서 보는 게 평면도고요. 거꾸로 천정을 보는 게, 저처럼 이렇게 보는 게 천정 평면도입니다. 이거 꼭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뭐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지만 주택에는 아주 필요하니까 천정 상세도가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근생 같은 경우에 천정, 노출 천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 보호 부분도 표기를 해서 천정에서 등 배열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천정 평면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어요. 각층 화장실 전개도. 이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에 꽃인데 이게 화장실에 평면도밖에 없으니까 이게 벽이 어떻게 되고 타일 디자인이 어떻게 되고 아무것도 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골 때리는 거죠. 이 바닥 타일은 어떻게 붙이고 벽 타일은 어떻게 붙이고 천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도면이 없으니까 대충 그냥 평면도만 보고 막 시공을 하니까 건축주님은 당연히 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잘 하셨구나 이렇게 보시는데 아니거든요. 화장실 전개도가 있으면 이렇게 바닥 그리고 오른쪽부터 왼쪽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가서 A, B, C, D면으로 4면이 다 인면도처럼 그려져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좀 잡겠죠. 수건장의 크기라든지 거울의 크기, 세면기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변기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그리고 뭐 부착물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화장실 전개도에 표기가 됩니다. 근데 이거 안 그려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꼭 그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있으면 시공사들이 꼼짝 못하고 그거대로 시공을 해야 돼서 건축주가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전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잡상세도라고 필요합니다. 여기 이것저것 뭐 난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아요. 파라펜링이라든지 뭐 트렌치, 카스토퍼, 비드, 걸레바지 비드, 코너 비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잡다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공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도면이 있어요. 우리 건물에 들어가는 잡상세. 이것도 뭐 기본적인 도면 갖다가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그리지 않고 그냥 갖다가 우리 건물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해도 공사할 때 시공사가 참 편하고 건축주가 싸울 일이 없거든요. 시공사랑. 근데 이거 안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충 해주시는 분도 많고 우리 도면에 없는 것도 막 그려주시는 멍청한 건축사님도 계시고요. 꼭 잡상세도를 세밀하게 그려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석재, 돌을 붙일 때, 자연석을 붙이실 때 시공 상세도, 흔히 와리도라고 해요. 이거를 어떻게 돌나눔을 할 건지 이거를 그려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거의 100% 안 그려주시는데요. 어느 정도라도 그려주시면 시공할 때 편하고, 그리고 시공사하고 석재 전문건설 업체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도면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도면 할 때 이렇게 석재를 어떻게 나누기, 돌 나누기를 하는 게 좋은지, 우리 건물 예쁜지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설계하신 설계 건축사님이 제일 잘 알겠죠. 디자인을 잡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설계 건축사님 의도와 다르게 시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 달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시공 상세도, 이것도 진짜 너무 심해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도면이 없어요. 도면이. 그러니까 어떤 제품도 지정을 안 해주시니까 티센이나 오티스나 현대나 미시스피나 뭐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지정을 해서 그 엘리베이터 업체한테 시공 상세도면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도면에 첨부해서 각종의 그 개구부 크기라든지 그런 버튼 위치, 밑에 엘리베이터 피트 공간이나 위에 경납고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면이 없으니까 매칭이 안 돼서 어떤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 못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너무 크게 엘리베이터 박스를 크게 해서 추가로 H빔을 세워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엘리베이터 상세 요청을 해야 돼요. 이거 알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엘리베이터 시공 상세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건축도면은 적어도 한 34가지 요 정도는 꼭 있어야지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상가든 빌딩이든 사옥이든 뭐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되는 도면들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도면 있죠. 구조도면도 마찬가지 표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구조도면이 있는지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일반 사항이라고 있어요. 이거 일반 사항이라는 건 아주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이고 또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당연한 건데 이 일반 사항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없으면 이음 정착이라든지 그리고 뭐 보강근이라든지 창호 보강, 뭐 코너 보강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이 표기가 없으니까 이 시공사들이 표기 없다고 대충 시공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시공사하고 맥살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도면에 이게 일반 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시공사들은 솔직히 상당히 긴장합니다. 이게 되게 과하게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철근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없으면은 대충 지들이 없으니까 대충 해도 누가 타치를 못 하거든요. 도면에 없으니까. 근데 콘크리트 일반 사항이 있으면 시공사 죽습니다. 예, 꼭 넣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읽어보시고 어떤 사항인지 일반 사항대로 시공해달라고 요청을 자꾸 하시면 현장 소장이 상당히 긴장하면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심도가 필요하고요. 어떻게 기둥이 층별로 올라가는지 이게 주심도고요. 기둥이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크기가 어떻게 되고 철근이 얼만큼 들어가는지가 주심도고요. 그 다음에 기초구조 평면도, 각층 구조 바닥 평면도, 각층 구조 벽체 평면도. 보통은 바닥하고 벽체하고 같이 그려주시는데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오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막 이 바닥하고 구조하고 벽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도면이 너무 복잡해갖고 실수하는 경우도 많아요. 시공사가. 그래서 각층 바닥에 들어가는 철근 배근을 어떻게 하고 각층 옹벽은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요거를 분리해서 해달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둥 일람표, 그 다음에 보 일람표, 슬라브 일람표, 벽체 일람표, 계단 일람표, 그리고 잡배근도. 요렇게 각층 구조 평면도를 보고 거기에 어떤 철근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가 일람표예요. 그래서 기둥, 보, 슬라브, 벽체, 계단, 잡배근도 이렇게 6가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각종 철근 보강 배근도. 이게 항상 보면은 이 보강 배근도가 없어요.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면의 표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건물이든 보강이 필요한 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보강하는 데 발생이 되는데 이런 보강을 배근도가 없으면 대충 시공을 해요. 그러니까 구조적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각종 철근 보강 배근도, 뭐 헌치라든지 파라펜 난간, 그리고 덧침 콘크리트, 그리고 단차 부분에 단차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보강을 해야 될 부분, 관통보, 배관이 보를 관통하거나 막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창호 부분은 어떻게 보강해야 되는지, 각종 매입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는지, 이런 철근 보강 배근도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작성을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건축 구조였고요. 기계설비 도면이라고 해서 기계설비 도면 표지가 있어야 되고 도면 목록표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순서대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면에 몇 페이지 표기가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 쉽게 찾아서 하겠죠. 우리 책도 보면 이렇게 두꺼운 책 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앞에 목록표 보고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계설비 범례라고 기계설비를 할 때 어떤 기호를 썼다라는 거, 그 기호는 어떤 내용이다, 어떤 제품이다라는 게 범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장비 일람표, 어떤 장비가 들어가고 어떤 장비가 어떤 사양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위생기구 일람표, 어떤 위생기구가 어떤 사양으로 어떻게 몇 개가 설치가 돼야 되는지 이게 일람표고요. 그리고 5개 위생 배관 평면도, 수도 인입이나 여러 가지 인입 배관들, 하수 배관이, 오하수 배관이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 이게 5개 위생 배관 평면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위생 배관 개통도라고 해서 각 층의 배관을 어떻게 내려오는지, 뭐 옹벽에다가 막 쇠를 박는 경우 많아요. 꼭 PS, 파이프 샤프트를 통해서 수직 배관이 돼서 위생 배관이, 오하수 배관이 내려올 수 있게끔 요거 위생 배관 개통도를 보시면 되고요. 각층 위상 배관 평면도, 그리고 각층 환기 배관 평면도, 뭐 팬이라든지 뭐 환기 시설, 요즘에 뭐 전열 교환기 많이 쓰시죠? 내부하고 온도를 맞춰갖고 환기를 시켜주는 시스템인데 이런 환기 배관이라든지 덕트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각층 환기 배관 평면도에 들어가고요. 가스 배관 개통도, 그리고 가스 배관 평면도, 가스 배관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인입이 되는지 가스 배관 평면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 설비 개통도, 아까 건축도면에서 냉난방 평면도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건축도면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냉난방 설비 개통도 하고 냉난방 설비 평면도가 기계설비 도면에도 작성이 돼야 됩니다. 건축도면에 있으면 당연히 기계설비 도면, 전기설비 도면에도 이게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건축도면에 표기가 돼야 되겠죠. 각층 냉난방 설비 평면도, 그리고 위생기구 상세도, 어떤 위생기구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관 일반 상세도, 이렇게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기계 설비 도면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 설비 도면이 있습니다. 전기 도면이 있고 통신 설비 도면 이렇게 따로도 해주시는데요.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통신 설비 도면 표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면 목록표, 그리고 전기 범례, 그리고 5개 전선 간선 설비 평면도라고 해서 외부에서 지중이냐 가공이냐, 하늘로 날아오는 거 전봇대가 있는 게 가공이고요. 땅속으로 들어오는 게 지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전기가 인입이 되는지 그게 5개 전력 간선 설비 평면도고요. 그리고 각 호별로 분전반 결선도, 분전반 아시죠? 뭐 차단기 많은 거, 그게 분전반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결선이 되고 차단기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그리고 전력 간선 설비 개통도, 전력 간선이 어떻게 각 층별로 어떻게 전기가 인입이 되고 분전반이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각 호별로 개통을 이렇게 해놓은 게 개통도고요. 그리고 각층 전력 간선 평면도라고 해서 콘센트 있죠? 콘센트, 전기 콘센트 있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콘센트 막 진짜 너무 조금 그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각층 전력 간선 설비 평면도를 보고 건축주님이 콘센트 위치를 빨간색으로 막 그려서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표기가 되지. 이것 때문에 공사비 추가되는 경우도 많아요. 갔는데 뭐 방에 콘센트가 하나밖에 없고 막 거실에 2개, 조그만 거 2개밖에 없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멀티탭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기가 필요한 곳에 꼭 콘센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다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세세하게. 주방에는 엄청 많이 쓰죠. 주방에 뭐 후드 들어가고 전자레인지 들어가야 되지, 믹서기나 이런 거 써야 되지, 또 요즘에는 음식물 처리기 들어가야 되지, 오븐 들어가야 되지, 어떤 분은 라디오 달아야 되지, 엄청 많이 전기가 필요하죠. 그래, 그런 것들도 다 표기해야 되는 게 어디에 표기되느냐, 각층 전력 간선 평면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층 냉난방 설비 평면도, 이거는 뭐냐면 에어컨에다 전기를 인입을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이게 표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 도면에 이게 없으면 설비 전기 도면에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많이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꼭 건축 도면에 표기하고 기계 설비, 전기 설비 도면에도 각층 냉난방 설비 평면도를 꼭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조명기구 상세도, 조명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기구들을 어떤 형태로 달 건지를 상세하게 나온 게 조명기구 상세도입니다. 그리고 각층 전등 설비 평면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등을 어떻게 배치하냐면 센서 등이 들어가고 뭐 현관등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건축주님이 꼭 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대충 그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서 수정할 사항들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층 전열 설비 평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콘센트 위치예요. 전력 간선 설비에다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전열 설비 평면도에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전력 간선도에는 분전반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고요. 전력 설비에는 콘센트 위치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콘센트 위치, 전력 간선 설비나 전열 설비의 위치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정보통신 범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정보통신에도 이렇게 뭐 콘센트라든지 인터넷 선이라든지 전기 TV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통신 분전함이라든지 어떤 사양이 들어가는지 그 범례에 나와 있고요. 5개 정보통신 인입 평면도라고 있어요. 통신 매뉴얼이 어디 설치가 되고 어떻게 인입이 돼야 되는지 필요하겠죠. 도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화 설비 간선 개통도라고 해서 요즘 전화 설비 안 하고 인터넷이죠.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배선이 되는지. 그리고 TV 설비 개통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각 층별로 개통이 올라가는지 그걸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CCTV 간선 개통도, 아까 전에 건축 도면에 CCTV 있어야 된다고 했죠. 도둑놈들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하려면 CCTV를 어떻게 개통해서 저장 장치하고 모니터를 어디다 둘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층 CCTV를 설치 평면도, 각층 CCTV를 어디다 설치할 건지. 저는 뭐 외곽 사각형인 경우에 8대 설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사각이 없게, 안 보이는 곳이 없게끔 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뒤통수만 나오면 안 되니까, 오고 가고니까 양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4면이니까 2개씩 해서 8개, 그리고 각층에 하나씩 그렇게 해갖고 CCTV를 해야 되는데, 이 CCTV는 8채널 그리고 16채널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8채널을 넘을 거니까 좀 여유 있게 CCTV를 설치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CCTV 평면도 꼭 보시고 위치를 추가하시든지, 나는 너무 많다고 지우시면 돼요. 비용 얼마 안 들어가니까 좀 많이 넣으세요. 그리고 각층 전화 및 TV 설치 평면도, 인터넷하고 TV 선이 어떻게 들어가니, 콘센트 있죠? 콘센트가 어디 들어가는지 평면도에 표기한 도면입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로비폰하고, 그리고 현관 앞에 현관 카메라,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 무선 도어락 있죠? 번호키, 그것까지 해서 세트로 해서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인터폰 설계가 여기에 같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없는 경우는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코콤이나 코맥스 이 방범 설계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인터폰 설계를 꼭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신 설비 상세도, 전기 통신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방 설비 도면이 필요합니다. 표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면 목록표가 있어야 되고, 소방 법례, 소방 시설에 어떤 시설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양들이 나오는 게 법례고요. 그리고 소방 간선 설비 개통도, 각 층별로 소방 간선이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온 도면이고요. 그 다음에 각 층 소방 간선 설비 평면도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층의 전기 소방 시설들이 어떻게 배선이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화기 설치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전기랑 설비랑 분리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층 소방 간선 설비 평면도, 그리고 각층 자동 화재 탐지 설비 평면도,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짬뽕해서 하는데 따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각층 유도등 설치 평면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화 도면 일람표가 필요하고, 그리고 법례가 필요하고, 그리고 각층 소화기구 설치 평면도, 뭐 소화기라든지 완강기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하는 스프링클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표기되어 있는 평면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계획도가 필요합니다. 이거 뭐 작성 안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글씨로라도 임시 소방 설치 계획에 따라서 임시 소방시설 설치해라 라고 이렇게 도면에 글씨로라도 표기해 놓으면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화재가 나더라도 건축주님은 책임이 없겠죠. 시공사가 설치를 안 한 거니까.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정원 아빠였습니다. 숨도 안 쉬고 막 얘기했네요. 다음 영상은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건축사님도 모르시는 내용들이 많은 공사용 실시 도면에서 꼭 체크해야 하고 도면에 꼭 표기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조금 더 심도 깊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좀 길어갖고 1, 2, 3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사랑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설계 부분은 다 공사랑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사할 때 도면에 꼭 표기돼야 되는 사항들, 각 도면마다 어떤 사항들이 표기가 돼야 되는지를 제가 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님이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알아서 도면에 표기를 안 해주시고 작성을 안 해주십니다. 절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듯이 진짜 삽질하듯이 건축주님이 도면을 요청하거나 표기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도면이 제대로, 공사용 도면이 정말 제대로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공부하셔서 꼭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시공자 탓만 하지 마시고, 건축사님이 잘못하면 시공자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도면을 잘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을 원하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하고 건축주 모임 카페에도 좋은 정보가 많으니까 놀러와 주세요. 알았죠? 예,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